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수사권을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사법개혁 3법, 단순한 법 통과가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흔히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인데요. 그 내용은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신설,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특히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매우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까지 하면서 이제 단순한 논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판결 과정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인사들이 법 왜곡 혐의로 고발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와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부 조희대 탄핵, 정치적 부담을 넘은 선택. 그리고 결국 어제 국회의원 13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정 질서 자체에 큰 파장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이건 부담이 엄청나게 큰 카드입니다. 잘못하면 사법부 흔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단순한 논쟁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 탄핵안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가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3부 검찰개혁, 왜 항상 제자리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면서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원칙이 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독립된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을 보면 이상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권한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다시 검찰이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 구조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부 중수청법의 핵심 문제,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 관련 법안을 보면 이런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조항을 들여다보면 검사가 수사 과정에 계속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보는 사실상 보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권고가 아니라 지휘처럼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검찰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5부 윤석열 정부와 검찰 권력 집중.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윤석열 정부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대거 배치되면서 사실상 국가 운영 구조가 검찰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대폭 확대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행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특정 권력 집단이 국가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부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을 나누고 그 권력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제도는 권력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다시 특정 기관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개혁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클로징. 조이대 탄핵 논의와 검찰개혁 논쟁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며 그 권력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